조국 혁신당 이름 좀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죠? 이 혁신당이라는 이름은 저는 좋은 당이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꼭 조국을 지운다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진보 혁신당 이렇게 해서 진보 혁신당 줄여서 보신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신당 정말 이 작가님이 사랑할 만하네요. 진보 혁신당 아니면은 민주 혁신당도 괜찮아요. 민혁당. 민혁당. 다 사용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미디어당이네. 네, 알겠습니다. 보신다. 미쳤습니다. JTBC 공식 정치방송에서 인혁당 사법살인을 연상시키는 조롱이 터졌습니다. 민혁당, 그리고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그 말을 하고 웃었습니다. 진행자 정영진 씨도 같이 웃었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얼마 전 유시민 작가가 장르만 여의도를 두고 조롱 비평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곧바로 스스로 증명해버렸습니다. 유시민 또 1승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디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JTBC 공식 정치시사 프로그램 생방송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국혁신당의 새 당명을 이야기합니다. 조국 이름을 뺄 것이냐, 혁신당으로 갈 것이냐, 민주혁신당은 어떠냐, 갑자기 민혁당,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 사형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진행자도 같이 웃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체 뭐가 웃긴 겁니까? 당명이 웃긴 겁니까? 사형이 웃긴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현대사의 사법살인을 연상시키는 장면 자체가 웃음 포인트였던 겁니까?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국가 권력이 사람들을 북한과 연결된 지하 조직으로 몰아붙였고 사형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이 판결 확정 직후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대표적인 국가폭력과 사법살인으로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들만 고통받은 것도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과 연좌제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마음먹으면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그런데 2026년 정치시사 방송에서 민혁당이라는 말을 만들고 바로 다 사형당할 것 같다 라고 던진 뒤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건 김준일 씨 혼자 말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끝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생방송입니다. 그럴 때 진행자가 왜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웃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 진행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영진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얼마 전 유시민 작가가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장르만 여의도를 비롯한 일부 정치방송이 정치인을 분석하고 논리를 비판하기보다 사람을 캐릭터화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르만 여의도가 직접 생방송을 켜고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조롱 비평이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 장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유시민 작가가 따로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증거 영상을 제작해줬습니다. 유시민이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시민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문제를 지적받은 방송이 직접 정답을 제출한 겁니다. 유시민 또 1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롱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조롱하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사람을 우스운 캐릭터로 만들면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10분 동안 분석하는 것보다 별명 하나 붙이고 웃음 한번 터뜨리는 게 훨씬 쉽죠. 처음에는 정치인을 웃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까지 웃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건을 웃기고 역사를 웃기고 마지막에는 웃으면 안 되는 것까지 웃음의 소재가 됩니다. 바로 그때 조롱은 비평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조롱은 대상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장르만 여의도 측에서 사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당명 이야기를 하다가 민혁당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저희의 불찰이다. 피해자 유가족과 불쾌감을 느낀 시청자에게 사과드린다. 사과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생방송에서는 마이크 잡고 카메라 켜놓고 다 같이 웃었는데 사과는 댓글창에서 찾아야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형 이야기는 본방송, 사과는 댓글, 책임질 때만 갑자기 음량이 작아집니다.
방송에서 사고를 쳤으면 방송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누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보는지, 왜 그런 장면이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더 책임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유시민 작가가 최근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와 연결됩니다. 유시민이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유시민은 이미 존재하는 정치 문화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을 비평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것을 분석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들면 내 논리가 더 강해졌다고 착각하는 문화. 그걸 지적했더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왜 싸움을 만드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법살인을 연상시키는 사형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유시민이 과연 예민했던 겁니까? 정치 비평은 원래 불편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실을 말해야 하고, 복잡한 맥락을 설명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롱은 쉽습니다. 웃기면 됩니다. 상대를 바보로 만들면 됩니다. 시청자가 함께 웃으면 이긴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웃음은 논증이 아닙니다. 사람을 웃겼다고 주장이 맞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우습게 만들었다고 내가 더 똑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사실을 잊는 순간 정치 비평은 정치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오늘 웃음거리로 만들 것인가를 고르는 일이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고, 유가족이 평생 고통을 겪었고, 나중에 국가의 잘못이 드러난 사건을 놓고 사형당할 것 같다는 말이 웃음의 문법으로 튀어나오는 것. 비평에는 질문이 있고 조롱에는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방송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극에는 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제 웃겼던 수준보다 오늘 더 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세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조회수 경쟁에서 하나씩 지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말 한마디 잘못했다로만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한 문장을 고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던 문화가 왜 만들어졌는지 돌아보는 건 어렵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던진 질문도 결국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치평론이 왜 이렇게 사람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변했는가? 왜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게 중요해졌는가? 왜 반론보다 비웃음이 먼저 나오는가? 그리고 이번 장르만 여의도의 방송은 그 질문에 아주 불행한 방식으로 하나의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장르만 여의도는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대해 긴 반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박은커녕 가장 강력한 입증 자료를 자기 방송에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롱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방을 망가뜨린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조롱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를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무엇을 더 잔인하게 웃길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상대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역사의 비극도, 피해자의 상처도, 누군가의 죽음도 그저 다음 농담을 위한 소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괴물을 조롱하던 사람이 스스로 괴물의 얼굴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괴물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을 한 번 넘고 또 한 번 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웃어주고 아무도 멈추라고 하지 않을 때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에서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 사형이라는 단어 자체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연스럽게 웃음이 이어졌다는 것, 그 순간 아무도 잠깐만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더 무섭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상대를 위한 예의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웃음에도 선이 있고 비판에도 품격이 있고, 역사 앞에는 멈춰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정치보다 먼저 배워야 할 민주주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장르만 여의도 논란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정치 비평에서 조롱이 허용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